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제가 밑에 회의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저기 수업하다가 또 온라인으로 보니까 또 이상하죠? 네, 반갑습니다. 이거 좀 많이 느리네. 제가 이거 다운을 좀 받겠습니다. 다들 점심은 다 먹었습니까? 네, 하여튼 점심도 드셨고 수업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교과서가 저기 좀 급해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 와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우리 지난번에 조타 명령 관련된 거 했었죠? 여러분들 채팅창을 활발하게 좀 안 해주시면 제가 느낌이 잘 안 와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박의 조종 이 부분 기억나세요? 여기 지금 조타 명령 177페이지 했는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뒤에 이어서 조금 수업을 할게 하고 제가 앞에 있던 구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요 선박의 조종된 부분이 나오는데 선박의 조종. 우리 지난번에 타 그림 보면서 선박이 실제로 방향을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그 부분 하면서 베르누이 정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선박이 압력이 큰 부분과 압력이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밀어낸다. 그렇게 되면서 선박의 방향 조절이 궁극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이어서 조타 명령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고 좋다. 예. 일단 타와 프로펠러의 타치를 이용한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수행평가 겁니다. 조타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작동에 의한 해두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두라는 것은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선박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선수의 움직임 또는 이동이라고 하는데 선수의 움직임, 이동이라는 것은 바로 해두라고 한다. 머리가 도는 것. 이동. 여기서는 변침에 의한 해두라고 할 수 있는데 변침이라는 것은 침로의 변경입니다. 침로의 변경. 그러면 또 말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되겠죠. 침로라는 건 무엇이다? 침로라는 것은 코스라고 하는데 코스. 자, 코스라고 하는데 코스라는 것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선박의 좀 정정하겠습니다. 선박의 선박의 운항.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항로로 지나가기 위해서 내가 계획된 항로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배가 바라보아야 하는 방위에 해당됩니다. 침로.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요 정도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전방 선박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4가지입니다. 요거 4개를 갖고 우리가
조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너무 뭐 조금 옛날 얘기들인데, 자 보시면 뭐 이런 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 오늘 수업할 내용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옛날 배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이제부터 좀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173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 조금 줄일까? 자, 타의 작용이라고 나오는데, 지난번에 봤죠? 선박이 요렇게 있게 되면 요번에 바로 타에 해당된다. 자, 이게 바로 러더라고 하고, 해도 작용을 일으키는 거. 자, 원리는 압력 차이에 의한 베르노이의 적용. 자, 사실 베르노이가 복잡한 원리는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항해 쪽에서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추진기 바로 뒤에 있다. 요거 위치에 깔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추진기가 프로펠러가 여기 있고, 여기서 물을 내보내겠죠. 그럼 이제 타가 그 뒷부분에 달려있다는 거고요. 회전에 배출되는 물의 압력을 받아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거나, 자, 곧바로 진행하거나 또는 선회를 하도록 하는 장치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의 역할이라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타각이 발생하게 되면 해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박 뒤쪽에 타가 달려있는데요. 이 타의 역할이 뭐냐면, 이 선박이 타각을 안 줬을 때, 말 그대로 타가 그냥 곧바로 누워있어서 타가 미드십 상태일 때, 우리 오더 중에 배웠죠? 미드십 상태. 미드십 상태라는 것은 타각이 0도인 것을 말하죠. 네. 그래서 미드십 상태에서는 타각이 없기 때문에 선박이 곧바로 직진할 수 있는 성질을 잘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타각이 발생했다면 뭐 왼쪽으로도 포트 5 또는 스타보드 5 또는 포 10 또는 스타보드 10처럼 이렇게 타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타각에 의해서 선박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각이 없을 때는 선박이 곧바로 직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타각이 발생하게 되면 타각에 따라서 선박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해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게 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곧바로 진행하거나 또는 선회를 잘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타의 기본적 성질은 세 가지입니다. 요거 밑에서 같이 볼 건데, 자, 일정한 타각을 주지 않았을 때는 직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각을 주었을 때는 타각에 맞게 선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타각이 없는 밑집 상태에서는 직진하게 되지만, 타각이 이렇게 포트 5 예를 들면 뭐 포트 5처럼 5도나 10도 해서 이론적으로 35도까지 주어질 수 있는데, 타각이 발생하게 되면 선박을 바로 이렇게 해도시킬 수 있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게 바로 해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타의 기본적 역할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오랜만에 하니까 힘듭니다. 지금 3학년들은 이제 이번 주 졸업 앨범 촬영하거든요. 3학년은 7월 3일 날 금요일 날 졸업 사진 찍고 이제 해운회사 배정은 끝났습니다. 배정은
끝났고요. 행운회사 배정 끝나고 졸업사진 이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일 이후로 1차 실습 나가고 11월 1일 이후로 2차 실습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3학년들하고 만나기도 하겠지만 이제 3학년들은 이제 실습학예사로 승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습학예사로 승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습학예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pprentice officer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실습 또는 견습이라고 하는데 견습학예사 직급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3학년들은 이제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요즘에 상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학교 생활이 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잘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와서 서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기도 해요. 일단은 열심히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타의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기본 성질인데 이 세 가지를 1번, 2번, 좀 이따 밑에 있는 3번까지 조금 잘 체크해 두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타의 역할. 일정한 타각을 주지 않았을 때는 직진하게 하고 타각을 주면 회전을 선회시켜야 된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종류에 따라서 우선시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자, 특정 선박에서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특정 상황에서는 직진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말 그대로 침로를 유지하는 성질, 침로 유지 성질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특정한 상황에서는 변침을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변침이라는 것은 침로의 변경을 말하는데, 자, 해도작용이라고 하죠. 해도작용을 빠르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댓글에 한번 질문 좀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침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침을 빠르게, 해도작용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각각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황이 있다면 한번 남겨볼래요? 어떤 상황이 유지를 잘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빠르게 변침을 해야 되는가? 당직 항해사로서 여러분들이 당직 중이라면 각각에 해당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들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죠? 그렇지. 건이가 대답했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떤 성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지? 내가 랜덤으로 한번 찍어볼까? 17명밖에 수업을 안 듣네. 강산이가 한번 대답해볼래? 자, 강산 3번 부른다. 강산 3번 불러서 안 나오면은 결과 처리하겠습니다. 자, 강산 빨리 대답해봅시다. 강산 지금 시청 중인 멤버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안 듣는단 말이네. 강산 안 나오지? 통신 상태 불량하나? 강산 이제 들어왔네. 강산 한번 대답해 볼래? 자, 그래서 직진 우선시되는 상황과 변침을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직진 우선시되는 상황은
흡수로나 흡수로 또는 입출항 항로가 되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자동차로 치면 길이 좁은 곳이라서 선박이 일정한 방향으로만 쭉 가고 그 다음에 항구라든지 뭐 도선점이라든지 파일럿 스테이션이라든지 도선점 그래서 항로 안을 항해할 때는 직진하는 성질이 아마 우선시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변침, 해도작용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상황에서는 아까 건이가 말한 대로 선박 앞에 어떤 특정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V라고 되겠거나 V가 되거나 자, BUOY라고 해서 V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유물. 자, V라고 하는 것은 항로 표지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선박 전방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본선이 빠르게 피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변침에 대한 성능이 우선시 되겠죠. 보면은 미지도 보면 해도작용이라고 했는데 해도작용이라고 해서 변침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선박이 본선에 선수를 빠르게 해도시켜야 되는 작용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아마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보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심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바로 보침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꼭 적어두세요. 이거는 course stability라고 해서 자, 보통 우리가 영어 단어 stable을 하면 안정돼 있다, 일정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course stability라는 건 침로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정한 침로를 따라 직진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1번, 2번, 3번의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들은 모두 타의 성질입니다. 자, 성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뜻이죠. 자, 타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보침성입니다. 이건 코스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코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타라는 것은 타를 사용해서 선박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죠. 타라는 것은 선박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장비인데 그것과 그다음 방금 보침성에서 얘기한 부분은 같은 성질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영역인가요? 서로 다른 성질입니까? 타는 원래 방향을 변화하기 위한 장치인데 변화하기 위한 장치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성질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타라는 것은 원래 방향을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비인데 이 장비의 특성으로 기본적인 성질을 봤을 때는 보침성이라는 게 일정한 침로를 따라 직진하는 성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가장 큰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 일정한 타각을 갖고 해도를 한다면 그때는 이것이 일정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변화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일정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의 역할 자체가 기존에 해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각을 쓰게 되면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일정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각을 안 주게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정하게 유지라는 성질을 갖고 있고 타각을 주게 되면 내가 변화를 준 만큼만 일정하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바로 성질이 보침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보침성인데 보침성이 좋은 선박은 그렇지 못한 선박에 비해 항행 거리가 짧을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항행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목적지 A에서 B까지 항해를 하는데 보침성이 좋은 선박은 일정하게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쭉 가면 도착을 합니다. 근데 보침성이 안 좋은 선박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가면서 가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항해하더라도 항해 거리가 짧을 수 있다 하는 점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 화물선은 일직선으로 항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직성을 보다 중요하게 하고 있다. 결국에 우리가 항해라는 것은 출발 항구에서 떠나서 도착함까지 일정한 침로를 갖고 항해를 합니다. 사실은 목적지까지 항해를 한다는 것이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요렇게 꺾이기도 할 거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 도착을 하겠죠. 근데 이 구간마다는 사실 일정한 침로가 유지된다는 거죠. 여기도 유지되고 그래서 각각의 변침해야 되는 시점마다는 변침점이라고 있습니다. 변침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웨이 포인트라고 하는데, 자, 웨이 포인트가 바로 변침점이고요. 결국에는 각 구간마다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침로의 변경 없이 쭉 갈 수 있습니다. 쭉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타의 침로를 유지하는 성질은 매우 중요한 성질이다 하는 거. 자, 2번 조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선회성이라고 하는데, 선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회한다는 것은 본선이 변침을 통해서 회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회라는 것은 steady turning ability라고 합니다. steady turning ability. 자, 요것만 풀이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정한 각속도를 갖고 회전한다. 자, 그래서 일정한 타각을 주었을 때, 예를 들면 일정한 타각이 포트 5라고 합시다. 좌연으로 5도 정도의 타각을 주었을 때 선박이 선회하는 각속도의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선회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회성이 좋다라는 것은 각속도가 크다라는 것이고, 각속도가 크다라는 것은 회전 효율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회전 효율이 좋다라는 게 되고요. 여기서 선회하는 성질 자체가 별로 안 좋다. 자, 이것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좋다와 안 좋다의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회성이 좋고 나쁨은 항상 상대적 비교로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상대적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라는 것은 결국에 기준이 있어야 되죠. 자,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회성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각속도가 작다가 됩니다. 각속도가 작다라는 것은 결국에 회전하는 효율 자체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게 되고요. 자, 그러면 선회성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게 되면 결국에 이 각속도가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집니다. 각속도. 자, 그러면 선회성이 좋다. 그때 각속도가 작다 크다 하는 것도 상대적이지만 각속도가 크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1분에 너 몇 도 회전할 수 있니?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두 각도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속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rate of turn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혹시 그 좋다 명령 설명할 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 봅시다. 그래서 선회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너 타각을 주게 되면 너 빠르게 돌아가니? 아니면 타각을 줬는데도 너 좀 잘 안 돌아가니? 회도가 잘 되니 안 되냐?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각을 줬을 때 선박이 잘 돌아간다. 선박이 목표하는 변칭 각도로서 일정하게 잘 돌아간다 하는 것은 선회성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이 선회성이 좋다라는 것은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각속도는 크다. 하지만 일정한 타각을 줬어요. 타수한테 스타보드 5라고 오더를 줬습니다. 근데 이 오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에 각속도가 낮기 때문에 선회하는 효율 자체가 좋지가 않다. 선회성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라는 것은 너 1분에 얼마나 돌아가니, 뭐 너의 선수 부분이, 선수가 향하는 이 각도가 도대체 얼마나 돌아가니? 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라는 것은 분 단위로 사용하고 측정하는 값은 각도, 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정한 타격을 주게 되면 선박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좀 잘 못 돌아가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각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속도가 크다 하면 회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선회성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각속도가 작으면 당연히 회전하는 효율이 안 좋겠죠. 그래서 선회성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선회성이 좋다 나쁘다의 크기는 선회성 지수 K로 나타낸다 하는 것인데, 선회성 지수 K는 중요합니다. ROT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ROT라는 것은 각속도인데 레이트 오브 턴이라고 하는데, 각속도가 크면 선회성 지수 K가 크겠죠. 근데 각속도가 낮으면 선회성 지수 K가 낮다 하는 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저랑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추동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이 아까 질문 왜 대답 안 하지? 이제 마지막인데 별로 대답할 생각이 없어? 자, 추종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종한다. 추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따라간다는 표현입니다. 추종한다는 것은 따라간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따라가느냐를 볼게요. 자, 추종한다는 것은 결국에 요 quick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추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일정한 타각을 주었을 때, 자, 일정한 타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포트 5 또는 스타보드 5처럼 일정한 타각을 타수에게 오더를 줬고, 그러면 타각이 좋기 때문에 물 안에서는 타는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때의 변화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일정한 타각을 주었을 때 회두를 시작하는 시간적 지연을 나타낸다. 자, 다시 한번. 내가 타수한테 스타보 10이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명령을 주게 되면 그때 내가 명령을 주고 나서 좋다 명령을 줬는데, 좋다 명령을 주고 나서 실제로 선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시간적 지연이 얼마나 걸리니? 자, 이게 바로 추종성입니다. 결국에 내가 너한테 스타보 10이라고 오더를 줬는데, 자동차는 핸들을 꺾으면 바로바로 자동차가 돌아가죠. 근데 선박 같은 경우는 스타보 10이라고 오더를 주더라도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바로 선박이 오른쪽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박이 반응하지 않는 점을 바로 그 성질을 바로 추종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추종성이 좋은 때가 조종성이 좋은 선박일까요? 아니면 추종하는 성질 자체가 안 좋은 선박이 조종성이 좋은 선박일까요? 한번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추종성이라는 건 타각을 주었을 때, 타각을 주면 언제부터 돌아가니가 바로 그 시간적 지연이 짧냐 길냐라는 건데, 시간적 지연이 짧거나 길거나 요거에 따라서 추종하는 성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타각을 명령을 줬는데 그 타각에 따라서 타각을 주면 바로 이제 타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이후에 선박이 바로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이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시간이 짧으면 추종성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시간적 지연이 길면 추종성이 좋은 걸까요? 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추종성이 더 좋은 겁니까? 시간적 지연이 짧을 때 추종성이 좋다. 또는 시간적 지연이 길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추종성이 좋다. 그렇죠. 네. 승호, 미지, 원석이 대답했는데, 그렇죠. 산이, 권이 다 대답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시간적 지연이 짧을수록 우리 배는 응답을 빨리 하는 거겠죠. 그래서 추종성이라는 표현이 헷갈리시는 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추종성이라는 표현이 헷갈리시는 분은 응답 속도, 이걸 적어보세요. 응답 속도. 네, 명화도 맞습니다. 행위도 맞고 성진이 다 대답했는데, 정리할게요. 추종성이라는 것은 내가 타수에게 타 오더를 줍니다. 조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사람은 듣고 바로 타각을 변화를 줄 겁니다. 타각을 변화를 주게 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바로 물속에 있는 타는 응답을 하겠죠. 타가 응답을 하고, 타는 분명히 돌아갔는데 그 선박이 실제로 우리 배가 회두를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짧게 걸리느냐 또는 길게 걸리느냐인데, 보통 추종성이 좋은 선박은 그 시간적 지연이 짧기 때문에 내가 타각을 주게 되면 바로바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추종성이 안 좋은 선박은 내가 타각을 오더를 내리고 타를 돌리고 타는 돌아가더라도 실제로 선박이 회두를 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는 시간적 지연이 많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응답 속도가 길게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응답 속도가 긴 선박과 응답 속도가 짧은 선박이 있어요. 선박의 종류와 선박의 하부 구조에 따라서 응답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자, 물론 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압력이 커지니까 응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그 타의 크기에 의한 물리적 량은 차이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타의 크기도 있고 타의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타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느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선박이 하부에 자리하고 있는 선체 구조에 따라서 추종성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세 가지 성질이 뭐뭐 있었죠? 세 가지 성질 하나 둘 셋 뭐가 있었습니까? 채팅창 띄워보세요. 여러분, 그 추종성 밑에 이거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몇 초 후에 선회를 시작하느냐.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보침성, 선회성, 추종성. 네, 잘했습니다. 요 내용들 오늘 저기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요거 오늘 까먹지 마시고, 자, 추종성 체크하세요. 몇 초 후에 선회를 시작하게 되느냐가 바로 추종성의 핵심입니다. 응답을 빨리 하냐 안 하냐 그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 네, 준명이, 권희, 영주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거 예습 조금 하고 마칩시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요 그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자, 탑판에 작용하는 수압인데, 탑판에 여러분 조금 저녁 그 점심 먹고 지루하고 하셔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같이 봅시다. 자, 탑판이라는 것은 요거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프로펠러가 있고 여기 타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여기 이 판에 작용하는 압력, 그 압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볼 건데, 선박 항진 중에 나아가는 중에 항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타각을 주면, 항진 중에 타각을 주면 수류가 탑판에 부딪혀서 탑판을 미는 힘이 작용한다. 자, 요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타각을 주게 되면 탑판에 물이 많이 부딪혀요. 그러면 많이 부딪히는 쪽은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미가 그쪽으로 반대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선미가 밀리면서 배의 선수는 앞머리 부분은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게 바로 타를 사용했을 때 선박이 실제로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에 해당됩니다. 자, 원리에 해당되는데, 탑판은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타의 지압력, 자, 지압력이라는 것인데, 자, 지압력이라는 것은 바로 프레셔고 여기는 N은 노말입니다. 노말. 자, 말 그대로 지압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지압력의 크기는 면적, 형상, 수류를 받는 각도, 전진 속도에 따라 변한다 하는 거. 자, 이거는 너무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공학적 요소라서 조금 일단은 참고를 하고 넘어가고요. 추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향과 같은 방향 성분인 항력이라는 것은, 자, 파워 오브 D라고 되어 있는 D는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그 다음에 직각 방향이 유향 성분이 양력으로 나는, 양력이라는 건 비행기 날개를 띄우는 힘이죠. 자, 파워 오브 리프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압력과 그 다음에 양력과 항력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탑판에서 작용하는 힘의 모든 종류입니다. 그 모든 종류를 우리는 합산해서 지압력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항력이라는 드래그 포스와 드래그 포스, 그 다음에 양력이라는 리프팅 포스 두 가지가 합해지게 되면 지압력이라는 노말 그 프레셔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사실 이게 리프팅 포스죠. 리프팅 포스고, 그 다음에 드래그 포스 이렇게 있습니다. 드래그 포스. 자, 힘이 각각 작용하게 되는데, 그때 압력을 더하게 되면 바로 노말 프레셔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탑판이거든요. 탑판이 이렇게 되면 요 방향으로 유향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 그림이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서로 지금 반대로 돼 있는데, 자,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물이 흐르면 여기서 살짝 꺾이면서 팡 튀어나가고, 여기는 그대로 타고 이렇게 흐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막고 있는 이 부분이 압력이 세워지게 되고 여기가 압력이 낮습니다. 그러면 탑판을 요렇게 밀겠죠. 자, 밀 겁니다. 그러면 밀리면 앞을 보고 있는 선박은 머리가 뒤가 밀리기 때문에 뒤가 이렇게 벗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는 자동으로 좌현으로 돌아가겠죠. 자, 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미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가 이렇게 앞으로 쭉 항해를 하고 있을 때 물은 앞에서 뒤로 오겠죠. 자, 치게 되면 탑판을 여기를 칠 겁니다. 치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저항이라는 것은 결국에 힘입니다. 힘이 커지게 되니까 힘이 큰 쪽과 힘이 작은 쪽에서 밀게 됩니다. 이게 그때 사용했던 제가 베르누이가 되죠. 베르누이라는 것은 뭐다? 압력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 정정하겠습니다. 힘이 일정하게 되는데, 요즘은 제가 수식하고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오늘 지금 필기했던 내용들 있죠. 교과서에 필기하신 내용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필기 내용 빠졌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할 테니까 모자라신 부분은 오후에라도 보충하셔서 오늘 늦게라도 확실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산이는 아까 내가 질문한 거 대답을 아직 안 했네. 확인하시고 댓글에 같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